백악관 홈페이지 자료입니다. 14일에 백악관 브리핑 자료입니다. 에이드리언 왓슨 미국 국방부의 대변인이 사우디 방문했다고 합니다. 빈쌀만 만났는데요. 이게 자세히 읽어보면 예멘 휴전 지지하고 평화를 위한 조건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예멘이 내전 중인데 현재 전쟁에서 예멘이 민간인 6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현재 내전 중입니다. 아직도 연장선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사우디가 예멘 정부군을 지원했었습니다. 이란은 반군을 지원했었고요. 자, 중국이 갑자기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관계 정상화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우디와 이란 정상화되면서 예멘 분쟁 해결에도 미국도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보시면 바이든 예멘 특사가 휴전 논의 때문에 사우디로 갔다는 겁니다. 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사우디 방어에 대해서 더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혹시나 예멘 협상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믿을 건 미국뿐인 거죠. 자, 여기서 보면 PGII라고 나오는데 이건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를 위한 파트너십인데 국제연합체라 보면 됩니다. G7 국가들이 만든 건데요. 작년 6월 달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거. 자, G7 국가라고 하면 자, G7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견제하려 만든 거라 보면 됩니다. 한국도 21년도 회의에 초청받고 갔습니다. 자, PGII가 하는 일은 중국이 저개발국에 도로, 항만, 철도 이러고 놔주고 그 다음에 속국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는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자, PGII에서 어떤 투자를 논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태양광, 해저터널, 소형원전, 스마트 전력산업, 병원 등 막 이런 것들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자, 이 브리핑 자료에서는 자, 5G나 뭐 6G 그리고 개방형 무선 통신망 기술 프로젝트 이런 거에 대한 투자, 그 다음 설립 논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사우디와 이란의 지도입니다. 자, 보시면 이 아래 예멘도 나옵니다. 이게 사우디와 이제 친한 국가가 있는데요. 이게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 예멘에서도 정부군이 친하고요. 그 다음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여기 요르단 있죠? 요르단, 그 다음 쿠웨이트,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요렇게 친하고요. 그 다음 오만 있죠? 오만, 그 다음 시리아, 그 다음 이스라엘, 요런 국가들은 거의 뭐 중립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우디는 이번 오펙 플러스 원유 감축 요런 것을 단계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건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살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WTI 원유 차트를 잠깐 보시면 3월 20일부터 이 3월 20일 여기가 3월 20일인데요. 조금씩 상승하더니 4월 3일 이게 쭉 올라버리죠. 쭉 올라버렸잖아요. 자, 3월 20일 이전부터는 누군가 아시는 분들이 미리 정보를 알고 샀겠죠. 네? 그런 다음 쭉 올라버리죠, 이렇게. 자, 4월 3일 기사는 오펙 플러스 원유 감산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우디가 원유 더 감산한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아까 그렇게 팍 뛴 거죠, 4월 3일 날. 자, 유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고유가 유지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1970년대 오펙이 유가를 인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공급량을 줄여서 가격을 이렇게 인상했었는데 그게 그때는 성공한 겁니다. 그 후에 또 시도를 했고 1979년 그리고 81년 사이에 석유 가격이 그때 2배나 상승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배럴당 $90 정도까지 그때도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고유가 유지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1982년에서 1985년 이때 유가가 매년 이때부터 10%씩 하락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오펙 회원국들 간에 분열이 일어났고 86년도에는 공조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원유 가격이 45% 폭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원유 가격이 비탄력적이라서 공급량이 이렇게 줄어버리면 가격이 급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원유라는 게 우리 실생활에서 꾸준히 사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딱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오른쪽 이 장기적으로 보면 유가가 높으면 원유 산유국 이외에 국가들이 석유 탐사를 늘리게 됩니다. 그러면 원유 수출 시설도 기존보다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원유 가격이 이렇게 높으니까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뭐 전기차, 이런 이게 바꾸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친환경 에너지, 풍력, 태양광, 수소 에너지 이런 같은 시설이 더 빨리 확장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장기적으로 가면 공급량이 줄어들더라도 예전보다 가격 변동이 높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 요게 있는 겁니다. 자, 비탄력적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경기 침체를 예상하면 유가는 장기적으로 하락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또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자, 어제 이게 미국 단기금리인데, 2년물 단기금리인데요. 단기금리가 상승했고 장기금리도 조금 상승했습니다. 보면 그렇죠? 이거 단기고요, 2년물. 자, 이거는 장기입니다.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어제는 좀 올랐는데 이게 저는 연준이 긴축을 더 할 거라는 것에 베팅한 거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보면 이건 패드워치인데요. 5월 달에 25pp를 더 올릴 것을 예상하는 흐름입니다. 자, 그런 겁니다. 이제까지 SVB 사태로 연준이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자, 그런 생각이 나타나는 겁니다. 돈을 안 풀었다고 연준이나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푼 거나 마찬가지 그런 효과가 시장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돈들은 미국보다는 신흥국으로 몰렸던 겁니다. 뭐 중국, 한국 이렇게 다 몰린 거죠.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입니다. 이게 예측치보다 1.1% 높게 나온 건데요. 자, 이게 몇 달간 이렇게 쭉 내려갔던 건데 위로 확 튄 겁니다. 그쵸? 자, 저렇게 위로 확 튄다는 건 의미 있는 흐름입니다. 자, 왼쪽이 CPI고 오른쪽이 군원 CPI입니다. 자, 최근 CPI가 예상치 5.2%보다 낮게 나와서 시장의 흐름이 이제 인플레이션 잡혔다고 더 빨리 잡힐 거라고 예상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그런데 근원 CPI 보시면 2월달 발표된 수치 5.6입니다. 2월달에 그대로입니다, 지금 나온 게. 연준은 근원 CPI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금리가 지금부터 빠지는 게 더 힘들다면 연준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냥 금리 인하할까요? 아니면 인플레이션 확실히 잡고 가야 한다 생각할까요? 아마도 연준은 물가가 확실히 꺾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인하를 안 할 거라 봅니다. 즉 물가가 확실히 꺾인다는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는 겁니다. 지금 25bp 인상 후에 시장이 꺾어질 때까지 아마도 연준은 인하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자, 이건 경기 순환 사이클인데요. 경제 용어 중에 경기 순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경기 순환이란 용어는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그림과 요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자, 여러분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림으로만 보면 어떤가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은 어떤 그림이 펼쳐질 거라 느끼나요? 그냥 느끼는 대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자, 이 위에 있는 거는 요거는 부동산이고요. 이 아래는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자,
실업률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올라갈 때가 된 것 같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저게 옆으로 그냥 평생 기어갈까요, 이렇게? 아니면 예전같이 쭉 급격하게 상승할까요? 상승할 때 보세요. 실업률 상승할 때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실업률은 급격하게, 보시죠.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보시죠. 역대 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락할 때는 완만하게 하락합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흐름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자, 이 오른쪽은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저게 위로 올라갈 때 리세션이 왔다는 겁니다. 위로 올라갈 때 리세션이 왔다는 겁니다. 자, 지금 내려왔는데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게? 쭉 더 계속 내려갈까요? 계속? 아니면 그냥 횡보만 할까요? 횡보만? 어떤 흐름이 펼쳐질 거라 예상되나요? 자,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자, 경기 순환 사이클에서 지금 어디라는 걸까요? 이 어디라는 걸까요? 이미 불황기가 지나서 뭐 올라가는 그런 그림일까요? 그럼 리세션이 지금 벌써 왔다는 건데요. 자, 연준은 이제야 경기 침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만물이 파장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만물을 자세하게 해부해보면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신의 하객진입니다. 저 전열에서 적이 사정거리에 올 때까지 끝까지 포를 날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남들은 돈 벌고 있는데 나만 뒤처지니 지금이라도 돈을 넣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물론 일부는 그렇게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발전합니다. 자, 그리고 발포하라 명령이 떨어지죠. 자, 발포합니다. 자, 저 하객진에서 마지막 쏟아붓는 포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지켜놔서 한 방에 전멸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장투하시면 됩니다. 녹음만 가지고 타닥타닥 해보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자기 돈을 전부 몰빵해서 가는 그런 흐름은 아닐 거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하시면 더 좋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